자, 벌칙은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로 나눠집니다. 자, 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제재하겠지만 많이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형벌이라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로서 법원에서 불가하는 겁니다. 형사소송 절차예요. 형사소송 절차로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로서 형벌을 구하는 거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행정질서벌이에요. 두 가지가 다른데요. 행정질서벌은 일정한 경우에는 3-3, 일정한 경우에는 1-1. 딱 두 가지가 있고요. 행정질서벌도 일정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정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좋게 두 가지씩 딱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마지막 시간과 오늘까지 합해가지고 앞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가지고 행정처분을 배웠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것도 행정관청에서 부과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취소하고자 한다면 취소 청문해라. 청문 실시해라. 그죠?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의견 진술기에 부과하고 있어요. 정지 처분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행정처분은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뭐만 있었다? 상대적 지정 취소만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었고요. 등록 취소는 일정한 경우는 절치, 일정한 경우에는 상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가 됩니다. 병과. 행정적으로도 제재처분을 받고요. 행정처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병과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병과 안 됩니다. 유일하게 거래정보사업자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개공은 안 됩니다. 개공은 과태료면 과태료. 업무정지면 업무정지 딱 나눠져 있지. 과태료 받으면서 업무정지로 등록 취소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 암기사항. 다 암기사항. 어쩌겠네. 근데 간단한데, 내는 간단한데, 새롭게 달려드는 여러분들은 좀 복잡하긴 복잡할 겁니다. 자, 3-3은 무부검삼입니다. 무부검삼. 그 다음에 1-2는 이양이 정비사 금광입니다. 이양이 정비사 금광. 말도 안 되네. 말도 안 된다고 구시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반응입니다. 지금 먹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어쩌기고. 그럼 좋은 말을 만들어서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그걸 강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연설공이 운명했다. 이거는 좀 말이 됐죠? 연설공이 운명했으니까 부주를 500만원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연설공이 운명했으니까 부주 500만원 한다. 폐휴 등 싸게 사광보차. 폐휴 등 싸게 사광보차. 다 암기사항인데 참 미치겠다. 그죠? 자,
제가 중개사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암기 6가지 딱 기본 맥락이 등록의 결격사유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재파집자 등업벌전이었어요. 두 번째 금지행위였어요. 그죠? 매무수거 정직투. 세 번째가 뭐였어요? 절치였어요. 그죠? 사부가 절에 가면 사부가 있다 했습니다. 사부가 결혼하자 이양이 2번 업었다.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상치는 상대등입니다. 그죠? 등사가 유구를 초과해 정보 공개 개업한 이중 두세 번 업무 보정이 금지된다. 이제 여기서 6가지 하는 기본 맥락 중에 2개가 3-3과 1-1입니다. 이제 무부검삼, 그죠? 3-3, 3-3, 무부검삼, 1-1, 이양이 정비사 금가. 이 6가지가 기본 패턴으로 딱 숙지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자, 첫 번째 3-3부터 보겠습니다. 무부검삼의 무입니다. 무는 뭐겠습니까? 알타리 무? 자,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 그죠? 근데 등록하지 아니한 자니까 이 자는 뭐 하겠습니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등록 취소할 게 없잖아요. 무등록이니까. 그냥 형사처벌 3-3에만 해당하고요. 부입니다. 부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사부가 결혼하자의 부 있죠? 그 부도 이 부죠? 그죠? 절치입니다. 아까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2가지 다 하나의 위반 사유로 인해서 등록도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된다. 하나의 위반 사유로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무부검삼이니까 검삼은 금지행위 3가지입니다. 정, 직, 투. 금지행위 또 나옵니다. 그죠? 상치에서도 금지행위 나왔잖아요. 그죠? 또 3-3에서도 좀 형사처벌에서도 나와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정서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하거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거나 미등기 전매행위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금지행위 위반은 원칙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보셨잖아요. 상치. 그죠? 등사가 유구를 초과해 정보공개 개업하니 이중 두세 번 업무 보정이 금지된다니까, 금지행위는 원칙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죠? 근데 금지행위는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또 형사처벌 3-3에서 보고 있죠? 그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뭐가 된다? 재파집자 등업벌전에 나와 있죠? 모든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절치. 처음 들을 때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그죠? 무부검삼이 3-3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1-1입니다. 이양이 정비사 금강인데 이는 2가지입니다. 이중 등록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의 등록만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을 등록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등록하는 방법이 지역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묻지 않는 겁니다. 자, 이중으로 등록하였다면 반드시 등록을 뭐한다? 취소합니다. 절치고 1-1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에요. 자, 보세요. 이중 소속은 누구와 위반하에 따라서 지금 이중 소속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1-1에서 보고 있어요. 누구와 위반하든지 간에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상치겠어요? 절치겠어요? 절치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사부가 결혼하자 이양이 했을 때 두 번째 이입니다. 이중소속. 앞에 이는 이중등록이었거든요. 자, 사부가 결혼하자 이양이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소속. 그죠? 이양이 절치입니다. 그런데 소공이 위반하면은 원칙은 앞 시간에 했습니다. 이중소속하니까 자격정지였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위반하니까 소속을 하니까 뭐 했어요? 절치였단 말이에요. 자격 취소란 말이에요. 절치.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자격을 정지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와 위반하든지 간에 형사처벌은 동일한데 그 위치에 따라서 행정처분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공은 절치, 소공은 원칙은 자격정지, 예외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절치. 자, 양입니다. 양은 양꼬치집이 3년 새에 6배가 늘었답니다. 많이 늘었답니다. 양꼬치집이. 양꼬치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합니다. 비싸서 많이 못 먹습니다. 자, 반응이 없어. 자, 양입니다. 양. 등록증, 자격증, 빌려준 사람, 양도되어 한 자, 그 다음에 빌려 쓴 사람, 양수되어 받은 자, 빌려준 사람도 1-1, 빌려 쓴 사람도 1-1. 둘 다 1-1입니다. 그런데 양수되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개보조랑 똑같이 뭐다? 행정적으로 제재할 그게 없어요. 그럼 빌려준 사람은 양도되어 한 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빌려준 사람. 그 등록이나 그 자격을 놔두면 안 되겠죠? 취소해야 되겠죠? 절치입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입니다. 양이 한 사람은 1위는 한 사람은 하나의 등록 못되고 등록을 둬야 되고 하나의 등록을 하였다면 하나의 사무소만 둬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양이 정. 이거 앞 시간에 마지막에 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유일한 형사처벌 사유입니다. 그죠? 한 번씩 제가 언급합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여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 여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애나 콩콩이다. 돈으로 사지. 그래서 대부분 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노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으로 산다. 흔들지만은 돈으로 살지. 밥 먹고 살지. 그죠?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돈 먹고 살아요. 무엇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정보를 갖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조금 잘못하게 한다. 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즉, 앞 시간에 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의 공개가 되고요. 의뢰받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정보를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반한다. 그럼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1이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치 사유입니다. 이항이 정비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앞 시간에 했잖아요.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거에서 할 때 언급을 했는데 1-1이란 말이에요. 그죠? 1-1이고 개공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뭐가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 쇠가빠이 적어놔도 한 번 다 그래도 쇠가빠이 적으신다. 내가 장 끓여서 내가 장을 찢습니다. 본다면. 진짜 안 보신다니까요. 정비사는 사칭금지 위반입니다. 사칭금지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면 뭐다? 사칭금지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정비사 금광이라 했으니까 금은 금지 행위 4가지입니다. 매무수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라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 했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어떠한 실비를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어떠한 금품을 받는 행위라 했다. 거래상 종료상에 대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였다.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아까 이와 똑같죠. 원칙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등록의 결격 사유로서 절치. 금광입니다. 광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했다면 1-1입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광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실장님들이 나는 중개업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격증 따로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자, 이거는 보세요. 내가 중개업을 등록 안 하고 나서 등록 안 했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다가 들어가다 들키면 1-1입니다. 그죠? 근데 자꾸 하다 들키면 뭐가 돼요? 하다가 들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업을 한 거니까. 들어가다 들키면 1-1이에요.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표시 광고하다 들키면은 1-1인데 안 들키고 자꾸 하다 들키면 무등록 중개업자 3-3입니다. 자, 무부검삼 이항이 정비사 금광. 그죠? 외우기 쉽잖아요. A4 용지 단어 짠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글자만 앞자만 따갖고 화장실에 앉아서 다들 변비기 있잖아.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 보세요. 보시란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보시란 말이에요. 괜히 화장실에 가서 카톡 하지 말고. 저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 휴대폰 들고 들어갑니다. 다들 휴대폰 들고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찌 그리 딱 바로 딱 들고 들어가 안 들어가나? 들고 들어가잖아. 예? 그 책이 잘못된 겁니다. 예.
아, 제가 책을 안 봤어요. 책을 안 봐갖고. 2천이 아니고 3천입니다. 책도 오류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도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오타가 없는 책은 없다. 무조건 오타는 있습니다. 모든 책은 오타가 있습니다. 소설책은 오타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수험서는 오타는 있습니다. 수험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웃자고 한 소리지만은 쭉자고 덤비 들어도 됩니다. 이거는 웃자고 한 소리 쭉자고 덤비 들어도 됩니다. 단어장 딱 적어갖고 몇 번만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딱 이거는 딱 포인트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 안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가테로입니다. 행정질서법. 행정질서법은 좀 크게 봐야 되건데. 자, 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부과하는 것이 행정질서법, 즉 가테로입니다. 부과권자입니다. 누가 부과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도지사, 세 번째 등록관청입니다. 부과권자. 이것도 올해도 나온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대상자입니다. 자,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준놈이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까 행정처분도 준놈이 한다 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그죠?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누가 해요? 시도지사만 합니다. 그것도 사무소 관할하고 교부가 다르다면 교부가 합니다. 준놈이 하는 거예요. 개공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에요. 그죠? 저것도 똑같습니다. 대상자를 딱 보면은 대상자가 첫 번째 대상자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300명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죠? 회원 600인 이상이 참석한 서울특별시는 100, 각 시도에 20인 이상이 참석한 600, 총수는 600인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의결해갖고 누구의 인가를 받아서 협회를 설립했어요?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했어요. 그럼 협회가 뭐 잘못했다. 그럼 누가 가태료 부과해야 되겠어요? 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한테 설립해야 되겠네. 인가 받아갖고 했으니까. 그래서 협회가 뭐 잘못했을 때, 공인중개사 협회가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당연히 시도지사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면 경상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받아요. 도지사 명의로. 그러면 자격증과 관련해서 뭐 위반됐을 때 가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면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연수교육을 위반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였어요? 저번 주에 했다. 실무교육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연수교육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연수교육과 위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가태료 부과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겠죠. 그럼 연수교육 대상자는 누구더라?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죠? 실무교육 대상자는 연수교육 대상자도 돼요. 그럼 실무교육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개공이 되고자 하는 자, 소공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이 되기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연수교육 대상자 누가 있냐면은 소공도 있고 개공도 있겠네요. 그죠? 이 두 사람은 연수교육과 위반해서는 연수교육과 위반해서의 가태료 부과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관련된 사람만 한다 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등록 관청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부조를 얼마 됐어요? 500만 원 됐습니다. 그죠? 누가 죽으니까? 연설공이 죽었으니까. 그죠? 연수교육을 위반한 개공, 소공입니다. 연수교육을 위반한 개공, 소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예? 누가 과태료 부과징수한다?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로,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공입니다. 이거는 개공. 그럼 이 개공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한다? 개공입니다. 개공. 누가 부과징수해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거죠?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등록 관청이 시장이 하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지금 여기 개공은 연수교육 위반했으니까 시도지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개공을 가는 겁니다. 연설공이 운영규정을 위반한, 운영규정은 어디서 나왔어요? 거래정보사업자에서 나왔거든요.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이건 누가 부과징수하겠어요? 당연히 국장이 하겠죠. 거래정보사업자니까. 연설공이 운명했다. 명은 각종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니까 이것도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500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봅니다. 자, 행정질서벌 63페이지에 보시면은 500만원의 과태료 사유해서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서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운영규정 위반 거래정보사업자. 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공으로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누가 부과징수한다? 등록관청이. 3번. 개공 또는 소공으로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죠? 누가 부과징수? 시도지사.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서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자. 감독상 명령 위반이죠? 그 다음에 연설공이 공을 안 했네. 이상하더라. 대답을 안 해. 지적을 안 해. 지적을 안 하네. 예? 이런 건 지적질 해줘야 좋은 건데. 그 이상하더라 싶더라. 4번, 5번이고 3번은 여기로 갑니다. 공은 공시의무 위반한 협회입니다. 협회. 이 협회 할 때 뭔가 찝찝하더만 아까. 자, 협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를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돼요.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협회니까 누가 부과징수하겠습니까? 당연히 국장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제 개선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각종 명령의 명령입니다. 7번에
협회로서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기도 명령이죠. 그 다음에 8번 협회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검사에 불응하거나 국장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 6번, 7번, 8번은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4번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 6번에 개선명령 위반, 그 다음에 7번에 시정명령 위반, 8번에 국장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협회. 그죠? 각종 명령을 위반하면 거래정보사업자이든 협회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누가? 국장이 부가징수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걸 4번, 6번, 7번, 8번을 각각 다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명령 위반이다? 그러면은 500이구나. 여러분들은 서술형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객관식 시험 치니까 보고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휴 등 싸게 사광보자 했습니다. 폐휴 등 싸게 사광보자. 폐휴는 폐유, 뭐죠? 휴, 폐업 관련 신고 위반입니다. 휴, 폐업 관련 신고할 사항 딱 5가지 정도가 있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3월 이하의 휴업을 하고자 한다면 휴업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휴업 기간이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것 같으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3월을 초과해 휴업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 휴업 신고를 하는데 재개업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하는데 3월을 초과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한다면. 폐업하고자 한다면 신고를 해야 돼요.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두 번째로 등은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등록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뭐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이거 저번주에 마지막에 했지만은 등록증은 항상 사무소 안에 보기 신고에서 게시되기 때문에 분실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서 제출하는 규정은 없어요. 폐유 등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이전한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일. 그죠? 등록 간청을 달리하였다면 이전 후 등록 간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폐휴 등 싸게 개시 의무 위반이에요. 개시사항 볼까요? 어떤 거 개시해야 돼요? 첫 번째 등록증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죠?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중개보수표 개시해야 됩니다. 업무보정 설정 증명 서면 개시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사무소 안에 보기 신고해서 개시를 해야 되는데 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싸게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 자,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사용해야 되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분사무소라면 신고필증에 표기된 책임자의 성명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시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 싸게 사광. 이는 광고 표시사항 위반입니다. 광고 표시사항
명성연소, 그죠? 중개사무소 명칭, 개공의 성명, 연락처,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것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를 한다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게 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이것이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러분들 뭐 생활정보지 뭐 나눔터는 있죠. 그 보면은 반드시 명칭, 성명, 연락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광보 보로 위로 올릴까? 업무 보정 미설명 미교부입니다. 자,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금액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정빙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는 이거 자격증 반납입니다. 등치 후 7일의 자격증 반납과 똑같죠. 자치입니다. 자는 자격 취소 후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자, 폐휴 등 싸게 사강 보호까지는 누가 위반하는 거예요? 휴폐업 신고 위반, 등록 취소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위반, 그 다음에 이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헷갈리겠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개시 업무 위반,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 광고 표시 위반, 업무보도 미설 위반 위반. 누가 위반해요? 다 개공이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부가징수하겠어요?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합니다. 근데 자격 취소 후 7일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아까 자격 취소권자 누구? 시도이사, 교부 시도이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 누가 부가징수해야 되겠어요? 시도이사가 하는 거예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이사가 이거는 부가징수하는 거다. 이거는 8번은. 나머지는 등록관청입니다. 이건 등록관청이 부가징수. 됐어요? 그러면은 부가적으로 여기에 500과 100만 원을 더 넣으면 더 좋겠죠. 자꾸 늘어난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만 좀 열심히 하시고 집에 가서 중개사법 제공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30배 됩니다. 절대로 중개사법 제공 공부하면 안 돼. 민법하고 1차 하시는 분들은 민법 개론을 공부하셔야 되고 2차 하시는 분은 공법의 국계법을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두드려 잡으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보고시를 볼까요? 조금 하고 쉬었다 합시다. 조금 더 들어갔다가. 자,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등록의 결격 사유는 재파집자, 등업벌점, 그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잠깐 복습 좀 하고 들어갑시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재파집자, 등업벌전입니다. 그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파산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모든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한 자로서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전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이 있는 법인으로서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아니한 자. 금지행위입니다. 매무수거 1-1 정직투 3-3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법정 중개 보수로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거래상 중요상에 대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한 경우 1-1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정서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미등기 전매 행위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3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절치입니다. 절치. 사부가 결혼하자 이 양이 2번 업었다. 사망해산 절치고요. 부정등록 절치고요. 등록의 결격 사유 절치고요. 이중등록 절치. 등록증 양도되어 절치. 이중소속 개공이니까 절치.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절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절치. 그죠? 상치입니다. 상대 등입니다. 그죠? 등사가 유고를 초과하여 정보 공개 겸업하니 이중 2-3번 업무 보정이 금지된다. 등록 기준 미달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2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유고를 초과하여 휘업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7일 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법인인 경우 겸업 제한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정조치나 가징금 처분을 2번 받고 또다시 시정조치나 가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업무정지나 가태료 처분을 3번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나 가태료 처분 행위를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정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매무수거 정직투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3입니다. 무부검삼입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3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등록하였다. 3-3입니다. 금지행위 3가지 정직투 3-3입니다. 1-1입니다. 이양이 정비사 금광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1-1입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소되어 받은 자 1-1입니다. 이중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1-1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였다 1-1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였다 1-1입니다. 사칭 금지 위반 행위를 했다 1-1입니다. 금지행위 4가지 매무수거 위반하였다 1-1이고요.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1-1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연설공이 운명했답니다. 연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개공, 소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확인 설명을 성실히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협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각종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짜리는 폐휴 등 싸게 사광 보자입니다. 그죠? 휴폐업 관련 신고 위반한 개공,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의무 위반한 개공,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한 개공, 개시 의무를 위반한 개공,
사무소 이전,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한 개공, 광고 표시 사항 위반한 개공, 업무 보정 미설명 미교부한 개공. 이거는 등록 간청이 100만 원. 자격증 반납 업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지도회사가 100만 원 이하가 되라. 역부로 적어드렸어요. 역부로 적어드렸어요. 그래. 이거는 찍어도 되겠다. 이거는 찍어갖고 화장실에서 갤러리 창 열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등이라 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만 나중에 찍으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 찍으셔도 돼요. 나 안 찍을 테니까 가까이 와서 찍으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고 다른 것도 있네요. 자법입니다. 자법. 자법이에요. 비빔밥 비슷한 자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제일 많고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거 많고 플러스 등에 뭐가 있냐, 이게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취득과 관련된 특례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취득할 때 규제가 있어야 돼. 일단 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제발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좀 공법으로 가져가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중개 실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완전히 공법이에요. 이 국회법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다 탁 잡아놓더라고. 이것도 보세요. 이 중개하고 관련 있어 이거? 중개 실무하고는 관련 있지만은 공법 내용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공법이에요. 공법 쌤만 좋아졌어요. 이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미치겠다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은 거래를 규제를 하겠죠. 딱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할 때는 규제를 한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때문에 신고를 하라겠습니까? 세금 안 날라 하거든. 실거래가 신고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거래가 신고하게끔 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대표적인 이건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세금 거두기 위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정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말 많은 법만 만들면 맨 마지막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입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뭐 입법권 사무관이 이거만 하는 것 같아요. 용어의 정의 봅니다. 부동산이란 부거신에서 이거 줄여서 이제 부거신 합니다. 부거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줄여서. 부거신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만 말해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부동산 등 하면은 조금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또 있단 말이 되죠. 등이란 말은 그러면은 뭐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했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분양권, 입주권, 그죠?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라 하면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거래 당사자라 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라 했으니까 매수인, 매도인은 거래 계약에서 어떤 거래 계약 유형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매매에서만 쓰는 말이죠. 그러면 부고신의 대상이 되는 거래 계약은 오로지 매매 계약만 의미하는 겁니다.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 똑같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교환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오로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만 신고 대상이다. 매매 계약만. 자, 이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했었고, 거기에는 외국인도 뭐다? 거래 당사자 포함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라 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3번, 4번, 5번은 3번, 4번, 5번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럼 원칙은 외국 법인이 아니라 국내 법인이잖아요. 그죠? 국내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적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면 외국인 토지 취득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3번에 보세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번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등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5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죠? 그럼 보세요. 숫자가 과반수 아니죠? 2분의 1이니까 반수입니다. 반수. 2분의 1 이상만 의결권이든 자본금이든 사원 2분의 그죠?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외국적으로 속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 외국인 토지 부동산 취득과 관련 이 법령을 적용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6번, 7번 당연히 외국인 들어가는 거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봅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인적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라? 60일. 언제부터? 기산점은 기한은 또 중요하지만 기산점도 중요해요.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즉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단독신고, 공동신고. 공동신고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또는 개공이라 했으니까 개공이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야가들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겠죠. 공동으로 신고하겠죠. 근데 중간에 개공이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야는 신고 뭐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가 뭐가 없고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 신고를 해요. 그런데 개공이 둘이네요. 공동중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 공동이에요. 저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다면 이 아들이 공동신고하죠. 매도인의 의뢰를 받은 개공과 매수인의 의뢰를 받은 개공이 공동으로 했어요. 공동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둘 다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신고 대상 계약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50분이네.